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밤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종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41% 하락한 39,313.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31% 내린 5,218.19로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7% 떨어진 16,384.4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지수가 모두 내리기는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을까요? 네, 먼저 중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국이 자국 정부와 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개인용 컴퓨터 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인텔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지고 AMD 주가도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이제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건 기술주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0.46%, 애플이 0.83% 이렇게 소폭 하락했고 메타 주가도 1.29% 큰 폭 떨어졌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먼저 그 연준 인사 중에 가장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 이 연은 총재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3차례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 기존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 2개월 동안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어두운 시기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이제 23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금리가 지금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좀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좀 신중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계속 참고해 봐야겠고요. 세계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어땠나요? 네, 이제 지난 주말에 한숨 쉬어간 그 뉴욕 증시를 이어받아서 어제 국내 증시도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인 셈이고요. 이 지수는 전장 대비 0.40% 내린 2,737.5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개인이 홀로 3,3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4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9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서 나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셈이고요. 이제 한편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면 이 코스닥 지수에서는 바이오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910선까지 뛰어올라 이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앞서 상승장을 견인했던 그 반도체주의 기세가 조금 꺾였는데요. 네. 이 가격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진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됩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8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24% 내렸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KB금융 같은 저 PBR,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낮은 업종도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2%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5%대, 그리고 에코프로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 주가가 그동안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고요.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곡물주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코스피 전망도 좀 해주시죠. 네, 이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점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만약 반도체주가 반등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코스피 지수도 2,750선을 재돌파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이 코스닥과 그리고 기존에 소외됐던 성장주 중심의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조금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